자, 우리가 이제 시제 일치, 불일치로 가면 페이지로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50페이지 가야 합니다. 5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제가 먼저 칠판에다가 다 작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용 정리는 잠깐 하고 앞에 47페이지 좀 돌아올까요? 47페이지에 139번 누락됐다며. 그치? 그러면 여기도 139번 잠깐 누락된 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t is crowded here. 여기가 너무 붐빈다. I wish they won't be. 또는 they weren't s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으면 하고 바랬다. 그랬지? 근데 너네들한테 will not be를 쓸래? weren't를 쓸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시제가 보세요. 주어진 시제가 뭔 시제 썼어요? 현재 시제 썼잖아요. 여기가 너무 붐빈다고. 나는 붐비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다고. 그러면 단순한 미래 가정이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지. 지금은 너무 붐비잖아. 안 붐볐으면 하고 바랬다. 이건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무슨 시제가 나오면 됩니까? 가정법 과거 시제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인 두 번째 게 쓰시는 게 맞죠. 됐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앞에는 want to be 이거니까 will not be를 쓴 거니까요. 말하자면 여기도요. 그러면 wouldn't be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과정법 과거 쓰는 건 제가 이해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어진 시제가 현재니까요, 선생님.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와야 되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요렇게로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도 조동사였으니까 여기도 조동사로요. 상관없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 그래서 제가 별표 치라고 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가정법 현재 사실 반대면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면 가정법 과거 써야 되지. 가정법 과거 시제 좀 불러봐 얘들아. if 주어 과거 동사 그리고 뭐 쓰기로 했어?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이거 쓰기로 했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와도 괜찮고 이게 와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wouldn't be가 와도 괜찮고 아니면 weren't라고 하는 그냥 과거 동사 요걸 쓰나 어쨌든 가정법 과거 시제지. 가정법 과거 시제만 맞으면 주절 시제 주절인 얘가 와도 괜찮고 아니면 이프절인 얘가 와도 괜찮고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였어요. 이해되죠? 시제만 맞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거에 동그라미 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페이지 넘기셔서 원래 정상 복귀하겠습니다. 자, 50페이지였죠? 50페이지에 있는 얘기인데요. 1번하고 큰 2번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는 이제 내려놓고요. 칠판 보시겠습니다. 펜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 칠판에 제가 먼저 시제 일치, 불일치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 찾아본 시간에 시제편 배웠었지?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 현재사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많이 배웠잖아. 얘들아 가까운 예정된 미래를 나타낼 땐 미래 시제 안 쓰고 현재 진행형도 쓸 수 있어요. 그거 우리 교재에도 있었어요. 속담이나 불변의 진리 같은 거 나타낼 땐 무조건 시제 상관없이 뭐 써야지? 현재 시제를 써야지. 그치? 아니면 역사적인 과거, 역사적인 진실, 역사적인 무슨 전쟁 이런 거 나타내면 무조건 시제와 상관없이 뭐 써야지? 과거 써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떨 땐 시제 일치를 하고 어떨 땐 시제 일치를 하지 않고 예외적인 법칙들이 좀 있어서 먼저 제가 칠판에 써놨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기만 할게요. 일단 주절에 suggestions,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있으면 다 각각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지. 원래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order는 무슨 뜻이냐? 주문하다의 뜻도 있지만 그럴 땐 아니고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나오면 그때는 종속절에는 시제 일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랬어요. 이건 옛날에 니네들이 어디서 중딩 때쯤에 배운 적 있는 것 같지 않니? 그치? 시험 문제는 이것 때문에 안 나오죠. 또 제가 칠판 저 건너편에 단 이러면서 쓴 거 있잖아. 사실은 저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알아야 또 거기서 벗어나는 예외 법칙을 배울 수 있죠. 우리가 가정법도요. 기본적인 가정법 시제를 배운 다음에 변형된 가정법 배운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러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주절, 종속절이 뭔지 몰라요. 그지? 절이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없어갖고 그건 우리가 또 관계대명사 편에서 관계대명사와 절의 차이를 정확하게 배웁니다. 배우고 나면 제가 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요. 보기 좋게요. that 앞을 제가 주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that 뒤에를 종속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치? 다시 이쪽으로도 넘어와 볼게. 이쪽으로도 똑같이 넘어와서요. that 앞을 우리가 다 주절이라고 부를 거고 that 뒤에를 종속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됐지? 그러면 다시 이쪽부터 주절에 그러니까 that 앞대가리에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피디님 눈 아픕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 피디님이 최근에 바뀌어가지고요. 원래 저랑 맨날 하던 되게 잘생긴 피디님이 있어요. 작년 아이들이 뭐라고 해줬더라? 완소남, 완소남이라고 막 나한테 뭐 생일이란다. 스승이나 편지 안 줘. 근데 막 피디님한테 가서 완소남 이러면서 막 편지 주고 막 여학생들 어우 토 나와. 꼴값 떨고. 근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근데 저 피디님이요. 이 카메라 작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는 현장 강의니까 상관없죠. 인강 친구들은 진짜 눈 아파요. 확 돌리지 마세요. 피디님 부탁할게요. 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있으면 즉 주절에 that 앞대가리에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있으면 that 뒷대가리는 시제일치 아무 상관없이 그냥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지금 이거지? 그러면 다시 원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 I suggested that we go on a picnic. 해석은 쉬워요. 나는 제안했다. 뭐 하자고? 소풍 가자고 제안했다. 이거잖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이 앞에 과거 썼지. 그러면 뒤에도 뭐 써? 과거를 쓰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아저씨 여기 go 쓰는 거 아니라 went 쓰면 되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앞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나오면 시제일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라고. 그치?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데 제가 괄호로 묶어놨어요. 그 말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소리겠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중에 뭐뭐 해야 할 때이다. 이럴 때요. It is time that 뭐 써야 된다고 했어?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을 쓰거나 혹은 과거 동사를 쓰거나. 근데 그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댔어? 안 된댔어? 안 된다니까? 그냥 should 동사 원형을 쓰거나 혹은 과거 동사를 써야 된다. 그건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하는 관용 어구로 제가 정리했었죠? 지금 나온 건 should가 생략이 가능해요. 자, I suggested that we go on a picnic. 그래서 앞에 과거니까 선생님 과거 맞추면 되겠네요. 그러지 말고 무조건 suggest, demand, order 나오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즉 go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원래 썼던 이 go는 맞는 문장이었니? 틀린 문장이었니? 맞는 문장이었다는 소리였겠죠?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니까요. 그지? 오케이. 그럼 밑에 거 한번 간다. I insisted that she take a break tomorrow. 나는 주장했다. 내일 그녀 보고 휴식을 취하라고 주장했다. 지금 이거지. 그러면 얘도 또 마찬가지네. I insisted. 과거 썼으니까 얘들아. 여기도 원래대로 치면 뭘 써야 정상이야? 과거인 took를 써야 정상이겠다. 그치?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앞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못 쓰라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고. 근데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take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원래 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었었겠네요. 맞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얘들아 she? 3인칭 단수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니까 뭘 쓰는 게 좋겠니? s를 붙여주는 게 좋겠다. 맞지? 또 꼴값 떨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앉아있네. 야! 앞에 뭐 생략된 건데? should 생략된 거잖아요. should는 조동사니까 조동사 다음에 불변의 법칙 뭐 동사 원형 써야죠? 괜히 또 한 번 더 나가고 꼴값 떨고 뭐 얜 3인칭 단수네. 그러니까 s를 붙이는 게 맞아. 난 천재. 이러지 마. 그러면 넌 병신 된다고. 여긴 이제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고 동사 원형 썼으면 됐죠. 됐지? 예,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 이제 또 조건이 붙였죠. 실제로 또 저쪽에 나오는 건 다 고1리 문제예요. suggest, insist 나오면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거. 이제 우리들한테 그런 건 재미가 없지요. 단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냥 먼저 읽어볼게요. suggest와 보여주다 암시하다의 뜻이거나 insist의 종속절이 과거의 주장, 즉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이면 그땐 반드시 시제일치를 따져준다. 이제 약간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리하기 좋게요. 여기다가 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suggest가 니네가 알고 있는 suggest가 그러니까 이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무슨 뜻이었던 거예요? 제안하다의 뜻이었죠. 그치?
제한하다의 뜻이면 그러니까 시제일치 한대 안 한대? 시제일치 안 한대. 아야 필기 내려놔. 지금 저번 시간부터 계속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쫓겨난다. 어? suggest가 제한하다의 뜻이면 시제일치 안 한다 했어요. 그치? 시제일치 안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뭐 쓰랬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했어요. 요 should는 늘 생략이 가능했고요. 그치? 그런데 얘들아 알고 보면 suggest가 또 다른 뜻이 있어. 그러니까 제한하다의 뜻이 아니라면 제한하다면 시제일치 안 한댔잖아. 제한하다의 뜻이 아니라면 그때는 시제일치 할까 말까? 시제일치 하라는 소리예요. 제한하다의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라면 시제일치를 따지라고요. 그 다른 뜻이 뭐냐면 보여주다 혹은 암시하다 얘 뜻이면 그때는 시제일치를 따진다고요. 됐니? 각각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겠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이쪽이요. 단, suggest가 보여주다 암시하자의 뜻이면 그땐 반드시 시제일치를 따져준다. 됐니? 오케이. 그럼 이제 예문 보실게요. 예문. A report suggested that women smokers increase.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옛날 같았으면 너네가 띡 suggest만 보고 아싸 should 동사 원형 이래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그치? 둘 다 생각해 봐야지. 먼저 얘가 제한하다의 뜻일 수도 있고 또는 뭐일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보여주다 혹은 암시하다의 뜻일 수도 있고. 그치? 먼저 해석을 해봐야지. A report는 보고서는 suggest 했어요. 여성 흡연자들이 증가한다는 걸 보고서가 제안했겠니? 보여줬겠니? 보여주다의 뜻이겠네요. 결과물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report는 여성 흡연자들이 증가한다는 사안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시제일치 해 말어? 해요. 과거 썼으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 시제로 맞춰주시면 되죠. 됐니? 그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 쓰면 안 된다. 그지? 그러면 이제 요번 것도 한번 읽어볼게. 두 번째 insist. insist의 종속절이 과거의 주장. 즉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면 시제일치를 따져준대. 그러니까 insist의 종속절이랬으니까 that 이하겠네. 여기가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이면 그때는 시제일치를 따진대네. 그러면 요건 무슨 뜻일까?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아까요. 예문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주장했다. 그녀가 내일 휴식을 취했다고 주장했니? 아니면 내일 휴식을 취하라고 주장했니? 내일 휴식을 취하라고 주장했겠지? 내일인데 휴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는 말이 안 되겠지? 그치? 여기가 둘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대디아가 뭐뭐 하라고 주장하다 이런 해석이 돼요. 그런데 또 상대편에는요. 이쪽으로 가보면요.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이면 시제일치를 따진대요. 이것도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insist 동사도 있대요. 이 새끼 뜻은 안 바뀌어요. 주장하다의 뜻은 똑같아요. 그런데 얘가 종속절 이하가요. 뭐뭐 하자 또는 뭐뭐 하라. 권유의 의미가 있으면요. 뭐뭐 하자고 뭐뭐 하라고 그렇게 권유의 의미가 있으면 그때는 뭐뭐 하자고 주장하다. 이거면 시제일치 해 말어? 시제일치 안 해. 니네가 보기엔 왼쪽 이쪽이란 말이야. 뭐뭐 하라고 주장하다. 요때는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돼요. 됐지? 근데 상대적으로 또 insist가 무슨 뜻이 있다고?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과거의 사실에 대한 주장을 나타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의 뜻이면 그땐 시제일치 하래 말래? 시제일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시제일치가 하고 어쩔 땐 시제일치를 안 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겠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 A witness insisted that Jack steals a wallet. 그랬어요. witness가 무슨 뜻인데요? 목격자예요. 목격자가 주장을 했어요. 주장하다의 뜻은 안 바뀐다고 했어요. 목격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잭이 지갑을 훔칠 거라고 주장했겠니? 아니면 사건을 본 사람이잖아. 아니면 잭이 지갑을 훔쳤다고 주장했겠니? 훔쳤다고. 그러니까 이쪽은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이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됐어? 다시 갈게. 절로. 나는 주장했다. 그녀 보고 내일 휴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말 돼? 안 되지. 그녀 보고 내일 휴식을 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얘는 뭐뭐 하라고 얘 뜻이라고요. 뭐뭐 하라, 뭐뭐 하자.
권유의 의미가 있으면 그땐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요. 됐죠? 그런데 뭐뭐 했다. 사실에 대한 근거 얘기를 할 땐 시제일치를 따져야 된다고요. 되셨니? 좋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예문 좀 한번 다시 와볼게. 이놈의 새끼가 목격자가 주장했대. 잭이 지갑을 훔칠 거라고 주장했단 말 안 되지? 훔쳤다고 주장했대. 그러면 얘 시제가 과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얘 어떻게 써야 돼? 과거 써야지. 어떻게? stole 이렇게 써야겠네요. A.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시제를 똑같이 과거면 과거로 맞추라는 소리가 아니라 시제를 따져준다 했거든요. 우리는 시제를 배운 놈들이니까 생각해봐. 목격자가 주장했어. 잭이 지갑 훔쳤다고 주장했어. 그러면 목격자가 주장한 게 먼저야. 잭이 지갑 훔친 게 먼저야. 훔친 게 먼저죠. 훔친 게 먼저니까 주장했다가 과거니까 훔쳤다 시제는 뭐 쓰면 좋을까요? 대과거 쓰면 좋겠죠? 대과거 써야 되니까 뭐 할까? had stolen 이렇게 써야 완벽한 만점짜리 정답이겠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은 요거예요. 어쩔 땐 시제일치를 하냐 안 하냐. 근데 제가 suggest하고 insist만 써준 이유가 뭐냐면 얘도 각각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지. 왜 예전에 우리 시간 조건 부사전 할 때 until, till, as, 뭐 time before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예문 안 썼고 제가 when하고 if만 예문 썼던 거 기억나지? 왜? when 또 두 가지로 해석돼갖고 어쩔 땐 시간 조건 부사절이고 어떨 땐 아니고 그랬잖아. if도 두 가지로 해석되고 어떨 땐 뭐뭐인지 아닌지 어쩔 땐 만약 뭐뭐라면이면 또 두 가지로 해석되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문 썼던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죠. 그러면 나 질문할 게 있네. order. 명령하다의 뜻일 땐 시제일치 해, 안 해? 안 하는 거죠.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있을 땐 order이 명령하다의 뜻일 땐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주문하다의 뜻이면 그땐 시제일치 해 말어? 시제일치 따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order이 이제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주문하다의 뜻이면 그땐 이제 시제 따져야지. 뭐 현재인지 과거인지 뭐 이렇게. 됐니? 근데 order 같은 건 별로 안 나오고 시험 문제 우리들한테 항상 영맥이라고 나오는 건 suggest하고 insist하고 요 두 가지여서 제가 정리를 좀 했던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내가 또 여기로 도망갈게. 내용 정리 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본문 읽으러 가야지. 주절에 어떤 동사들이 나오면 무조건 시제일치 안 하고 동사 원형 쓴대?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즉 뜻 자체가 뭐야?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딸랑 suggest, insist, demand, order이 아니고요. 또 요구를 나타내는 혹은 제안을 나타내는 뭐한 다른 뜻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건 좀 이따 예문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시제일치와 상관없이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근데 얘들아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 무슨 뜻이 있었지? 보여주다, 암시하다. 그럴 땐 시제일치를 하래, 말래? 시제일치 따져야 돼요. 그치? insist도 뜻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됐었지. 뭐라고? 뭐뭐 하라고 혹은 뭐뭐 하자고 주장하다. 또 하나는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둘 중에 시제일치 하는 건 뭐였어?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면 시제일치 따져. 뭐뭐 하라고 주장하다면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쓰셔야 되고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50페이지요. 한번 본문 내용을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50페이지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몇몇 동사들은 시제와 상관없이 동사 원형을 써야 할 때가 있다. 주절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나오면 종속절에는 시제일치와 상관없이 반드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거기에 또 다른 예문으로 propose, 제안이잖아. require, request, 요구잖아. 이런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등의 동사가 있다면 그때는 시제일치와 상관없이 반드시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했어요. 145번 가시겠습니다. I suggested that we take a break. 나는 suggest 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라고 보여줬어. 제안했어. 제안하다의 뜻이지? 제안하다의 뜻이니까 앞에 과거가 왔지만 우리는 그냥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should take 이렇게 쓴 거네. should를 괄호로 묶어놓은 건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고. 됐지? 그러면 146번 I insisted that we should study hard for the 수능 in 2
2010. 뭐야, 우리 뭐 오수하라는 소리야, 뭐야. 우리는 2009년에 잘 봐야죠. 그쵸? I insisted that. 나는 주장했다. 우리가 2010년에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주장했어? 열심히 공부하자고 주장했어? 뭐뭐 하자고 주장하다면 시제일치 해 말어?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써야죠. 그래서 should study 이렇게 쓴 거지. 그 다음 147번. He ordered that. 그는 명령했다. They should have 심청 thrown into the sea. 그들 보고 심청이를 바닷속에 던지라고 명령했다. order 명령하다 이 뜻이니까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건 맞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요. have 심청 thrown 요거 보여? 문장이 사역동사 구문 아니니? 그치? 사역동사면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었니? 목적어가. 근데 심청이가 자기가 바다에 던져 아니면 던져져? 던져지는 거지. 수동 목적어 했으니까 PP를 쓴 거였겠죠. 됐죠? 그것도 하나 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 갑니다. 단, suggest가 보여주다, 암시하다 이 뜻이거나 혹은 insist의 종속절이 과거의 주장, 즉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이 뜻이면 그땐 반드시 시제일치를 한다. 됐지? 148번. The report suggested that women smokers increased. 여러분들아, 이게 지금 제가 여기다가 예문에 쓴 것들이잖아요. 그치요? 149번도 마찬가지로 제가 밑에다가 예문에 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땐 시제일치를 하고 어쩔 땐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기에 더 편하면 요걸 조금 있다가 요약정리 노트란에다 써놓으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3번 갑니다. 3번. It is 또는 it was 감정 이성 판단의 형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감정 이성을 나타내는 표시하는 말 다음에 대절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 이때는 should를 감정적 판단의 should라고 하며 뭐뭐 하다니로 해석이 되고 생략이 가능하기도 하다. 감정 이상의 판단의 말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여기다가 칠판에 써볼게요. 3번 얘기는 이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It is time that 뭐뭐 할 때이다. 그럼 요 때에 대해서는 제가 제절이라고 하면서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었지? 근데 이건 아직 우리가 대절을 안 배웠으니까 이건 배우고 나서 다시 얘기하면 아 그럴 거예요. It is time that 다음에는 항상 뭐 쓰라고 했어요? 주어 다음 should 동사 원형. 그치? should 생략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should 동사 원형. 혹은 이렇게 안 쓰려면 제가 뭐 쓰라고 했더라? 과거 동사 쓰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의 규칙으로 관용어구로 이어져 있던 것처럼 필기 내려놓으시라 했습니다.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It is 감정 이성의 판단의 형용사들이 나오면 감정 또는 이성의 판단 형용사 다음에 대시 나오고 그때도 반드시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써야 된대. 근데 여기서는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대. 우리 아까 suggest, insist, demand, order에서도 should가 생략이 가능했잖아. 늘 그런 should들은 생략 가능해. 여기 it is time that만 생략 못하는 should고요. 됐죠? 근데 여기 부분에서요. 잘 생각해보면 요놈이 새끼는 어차피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형용사 보어 오는 거 괜찮지? 그 다음에 얘도 대절의 대시예요. 나중에 이것도 생략 가능하다는 걸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감정이나 이성을 나타내는 판단 형용사들이 나오면 얘도 마찬가지로 시제일치 개뿔 상관없이 여기가 is가 됐든 was가 됐든 had been이 됐든 얘 시제랑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런 대표적인 형용사들이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거야. 뭐 strange, natural, wonderful, doubtful, pitiful, necessary, 겁나 많아. 우리 못 외워. 우리 알고 있지? 3개 넘어가면 잘 못한다는 것을. 그치? 먼저 표시만 할게요. strange, natural, necessary, important. 일단 이 4가지만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앞에 strange, 혹은 natural, 혹은 important, 아니면 necessary. 이거 있었지? 맞나? 우리가 표시한 거 4개? 네, necessary, important, natural 뭐 이런 거 있으면요. 이런 거 다음에는요. 얘 시제랑요. was가 나오든 무슨 had pp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이때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 올 수 있는 형용사들이 너무 많으니 우리는 일단 strange, natural, important, necessary 이 4가지만 일단 정리해 두자라고 한 거였어요. 됐죠? 예문 한번 보실래요?
150번. It is strange. He should say so. 이상하다. 그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랬어. 여기에 있는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현재 시제니까 he says so. 3인칭 단수 s를 붙여놓고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그럼 앞에 strange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should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잘못 썼겠구나.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지. 되겠니? 오케이. 나머지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51페이지 저는 단문 연습 가겠습니다. 단문 연습이에요. 153페이지, 153번이요. He demanded that the money be 또는 was properly deposited into the accident. 그랬네. 그는 요구했다. 돈이 제때 deposit, 입금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거잖아. 주절에 어떤 동사들이 나오면 should 동사 원형 쓰기로 했더라?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demand 동사니까 당연히 앞에 거 쓸래? 뒤에 거 쓸래? 앞에 거. should는 생략 가능하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요. 맞죠? 그 다음 154번이요. There was no raise last year. 작년에 임금 인상이 없었대요. 오름 현상이. He suggested that. 그래서 그는 suggest 했대요. 보스 보고 pay를 연상하라고 suggest. 보여주다야 제안하다야? 제안하다의 뜻이네. 그럼 제안하다면 시제일치 해 말어.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 써야죠.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동사 원형인 raise를 쓰시는 게 맞겠죠. 당연하지? 그 다음에 155번. My son insists that. 우리 아들내미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가 실수 때문에 시험을 실패할 거라고 주장했니? 실패했다고 주장했니? 실패했다고. 그러면 뭐뭐 했다고 하니까 시제일치 해 말어. 시제일치 해요. 그러니까 시제일치를 해야 되면요. 어머 선생님 시제일치라니까 앞에 현재면요. 뒤에 현재 써야겠네요. 그러면 fail이겠네요. 근데 이것도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3인칭 단수의 현재라면 뭐 있어야 되냐? s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insist 현재지. 시제 따져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가 주장했어.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가 실수 때문에 시험 실패했다고 주장했어. 주장한 게 먼저야. 시험 실패한 게 먼저야. 시험 실패한 게 먼저잖아. 그러니까 뭐 써야지? failed. 시제를 따져줘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52페이지요. 수능 문제로 한번 연습을 시작해 볼게요. 제가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쭉 한번 읽어보고 가볼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그랬네. Football referees in the early 1900s used horns and whistles to signal penalties. 자, referee라고 하는 게 뭐야? 심판들이죠, 심판. 축구 심판들은 필기 내려놓으세요. 다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 네, 내려놓으세요. 지금 우리가 뭐 묻는지도 몰라요. 그 단어 막 거기다 심판 뭐 이런 거 쓰고 있어? 니네 단어 찾으면 돼. 그치? 자, football referees in the early 1900s 1900년대에 축구 심판원들은 used horns and whistles 호른 소리나 아니면 whistle 휘파람 소리를 사용했다. to signal penalties 뭐요? 페널티를 신호를 보내주기 위해서 호른이나 아니면 휘파람 소리 등을 이용했다. A horn meant 이 호른 소리는 의미했다. Penalty would be given after the play. 페널티가 즉 벌칙이 경기 후에 주어진다는 걸 의미했다. 그리고 a whistle 휘파람을 불면 meant a play should stop at once. 그렇다면 휘파람을 불면 경기가 즉각 중단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but the sound of horns and the sound of whistles. 그런데 호른 소리나 아니면 휘슬 소리가 confuse the players. 호른 소리 아니면 휘파람 소리 두 개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선수들을 혼동시켰다. 그래서 1941년 a college coach 대학교의 한 코치가 suggest 했다. The referee tossed a colored flag instead. 그 대신 우리 심판원들이 색깔 있는 플래그를 깃발을 던지자라고 suggest 했대. 그럼 요때의 suggest가 보여주달까 제안하달까? 제안하다의 뜻이겠죠. 제안하다면 시제일치 해 말어? 말아요. 그러면 뭐 써야 되는데요? should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4번이 벌써 틀렸겠네요.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4번을 사실은 어떻게 고쳤어야 정상인데?
토스라고 고쳤어야 정상이죠. 답 찾는 건 제가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뭘 물어봤는지,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우린 이걸 찾아야지. 당연히 지금 suggest, insist 배웠으니까 답이 suggest, insist 나온 거겠지. 그거 답 찾는 건 제가 중요하지 않다 했어요. 어쨌든 답은 4번인가 봐요. 맨 마지막에 5번 yellow flag. 그래서 노란색 깃발이 were used. 사용되었다. Because they were easy to see. 왜냐? 그것들이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그치? 처음엔 이제 축구 심판관들이 호른 소리하고 호이슬 소리 했는데 두 개가 너무 컨퓨즈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도 축구할 때요. 심판관들이 두 가지 사용하는 거 맞죠? 깃발, offside 그거 표시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휘파람 이거 불잖아요. 그거 갖고 옐로우 카드 뭐 이런 거 주는 거고 그치? 그래서 그렇게 대치되었다 이건가 봐. 그럼 얘들아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보기에서 뭘 물어봤는지 한번 찾아볼까? 제가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쪽을 지울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답은 4번으로 찾았으니까 그럼 같이 한번 써볼까 그러면? 여러분들 쓰실래? 1번에 묻는 게 뭐인 것 같아 대체? 등위 접속사? 앞에 명사 썼다고 뒤에도 명사 쓰는 거? 그런 건 우리한테 안 묻죠. 시제 묻겠죠 사실은. 1900년대에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잘 썼니? 이거였던 것 같아. 시제.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 홀은 의미했다. 벌칙이 경기 후에 주어진다는 걸 의미했다. 그랬지. 2번은 그러면 뭐 묻는 것 같아? 사실은 보면 동사에 밑줄 쳐져 있잖아요. 그죠?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여러분 셋 중에 하나라면서요. 뭐요?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 맞나? 그러면 지금은 뭐인 것 같아? 태 맞나? 이거 아닐까? 기부가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였더라? 4형식 동사. 그러니까 목적어가 몇 개 있어야 됐더라? 2개. 근데 지금 보니까 목적어가 after play는 괄호로 묶어버릴 거지, 그치? 목적어 어차피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무슨 형태 돼야지? 수동태 형태. 그래서 결국은 2번은 태 물었겠죠. 그죠? 3번 한번 볼까요? 3번은요. 그런데 sound of horns and the sound of whistles confused the players. 우리 선수들을 혼동시켰다. 이건가 봐. 지금 문장 자체는 이게 무슨 분사예요? 그 문장은 동사인데요. 혼동시키다라는 동사인데요. 타동사죠. 타동사. 타동사니까 뭐 있어야죠? 목적어 있어야죠. 목적어 있나? 뒤에 보니까 선수들을 혼동시켰다. 목적어 있지? 그러니까 그냥 능동태, 주어진 시제, 과거형 이거 쓴 거잖아요. 실제 별로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많이 없었죠. 4번은요. 4번은 아까 suggest가 니네가 무슨 뜻이라고 했니? 제안하다. 제안하다의 뜻이니까 시제일치 하니 많이? 시제일치 안 하고 should 동사 원형을 써야 됐던 문장. 됐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틀렸던 문장. 5번 갈게요. 5번 동사는 또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입니까? 2형식 동사였죠. 그러면 또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보어가 필요하죠. 보어절에 쓸 수 있는 분사로 easy, 형용사 썼는데 괜찮아요? 네, 2형식 문장으로 완벽합니까? 이거 물어본 거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 배웠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접목을 잘 못하죠. 우린 현재까지 다 동사편 배운 거였잖아. 동사 시제, 동사 수일제, 동사 태 이런 거. 그거 갖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됐니?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합시다. 제가 필기를 좀 26번 할 때는 필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필기할 공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필기 완성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합시다. 51페이지 펴보실래요? 그러면 공란 노트 있죠? 많이 필기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은 교재에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주요한 부분들만 표시할 거 표시하고 요약 정리된 거 필기하시면 되죠. 필기하십시오. 자, 52페이지에 우리 26번 갑니다. 그러면 A, B, C 먼저 요건 박스형 문제니까 얘들아 쉽다. 그치? 박스형이니까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 필기다 내려놓으세요. 필기 조금 이따 작성하면 되니까. between하고 among하고 둘 다 우리말 해석으로는 뭐뭐 사이에 아니야? 근데 between은 몇 명? 2명 사이에 그럴 때 쓰는 거지. among은 셋 이상일 때 쓰는 거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B번에 보니까 feel 쓸래, felt 쓸래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 B번에 묻는 게 뭔데요?
시제 묻는 것 같아요. 그죠? C번에는 two-way냐, two-ways냐 했지? 그러면 요건 뭔데? 수일치 묻는 것 같아? 단수냐, 복수냐, 그치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A번부터 가시겠습니다. And it is just what reading a book should be. Conversation between 혹은 among you and the author. 그랬어요. 무슨 대화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너와 저자 사이에. 그랬지? 그러면 둘 사이잖아. 그러면 A번에 뭐 써야지? between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1번, 2번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네? 오케이. B번 갑니다. It is natural that you feel 또는 you felt humble as you approach him. approach 다음에 to 안 쓴 거 보이시죠? 네, 당연히 안 써야 되는 동사였고요. 얘 B번에는 feel 쓸 거야? felt 쓸 거야? 조용해. feel 써야지. 왜? 앞에 natural 있잖아. 일로 한번 가볼까? It is strange. It is natural. I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그 많은 형용사들 다 못 외웠어. 4개만 하자니? 근데 그 4개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어떡해? Strange, natural, important, necessary 같은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쓴다. should는 생략 가능하니까 동사 원형인 feel 이거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우리 공짜로 벌었네? 몇 번? 1번이란 소리지? 근데 이상해. C번이 말이야. 그치? two-way라고 했으면 두 방향이니까 단수냐 복수냐? 복수라는 소린데요. 그러면 two-ways 해야 되는데요. 정답은 two-ways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지? 그럼 이게 뭔가 이상해. 우리가 정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C번 제가 한번 쓸게요. 여기에는 수능 문제 26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번은 여러분들아 내가 물어보는 거 안 써도 괜찮지? between하고 among 이런 건 네가 해야 되고 B번은 it is natural 이라는 형용사 나왔으니까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거 쓰는 거 안 써도 될 것 같고 C번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C번을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 내가 19살이다. 이거 영작해봐. 영작 못해? 영어 10년 배웠는데 나 19살이다. I am 19 years old. 이래야 정상이죠. 그지? 나는 19살 소녀다. 이걸 한번 써볼게. I am 어떻게 쓸 거야? 19 years old girl 이렇게 19 year old girl 이렇게 바뀌어요.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졌냐면 하나는 S가 붙었고요. 하나는 S가 안 붙었어요. 더 정확했으면 안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이폰 써주면 더 좋은 문장이고요. 안 써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하나는 S가 있고 하나는 S가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S를 주고요.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에 S 안 들어가는 게 정답이라는 소리예요. 왜인지 설명할게. 먼저 둘 다 동사는 비동사지. 그치? 나는 19살이다. 이거니까 존재의 의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몇 형식이어야 돼? 2형식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2형식이니까 당연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 보어 자리라는 소리죠.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뭐였지? 명사나 형용사였지. 근데 내가 19살이다 했으니까 말이야. 신분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19살 신분이라고 명사가 오면 돼요. 얘들아 년 얘기할 때요. 1년, 2년, 3년, 4년 셀 수 있니 없니?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복수명사라는 게 존재하죠. 1살 넘어가면 다 복수명사에 S 붙어야 되잖아. 맞죠? 이건 직업이나 신분 나타내고 있는 상태니까 명사 쓴 거고요. 명사라면 1년을 제외하고 2년부터는 다 복수명사인 S를 붙여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이건 명사라는 소리였어요. 근데 밑에 거 볼게요. 나는 19살 소녀다. 이거지? 보어 자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나는 19살 소녀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녀다. 지금 명사 나왔지? 그치?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가 뭐니 얘들아? 형용사죠. 그러니까 형용사라는 데는 S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아름답다. I am beautiful. 그들은 아름답다. 그러면 they are beautiful. 즉 형용사엔 S를 붙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품사가 틀려. 알겠어? 위에 있는 건 명사라 복수명사인 S가 붙을 수 있는데 밑에 건 명사를 수식하는 지금 이 자리는 형용사화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명사라고 하는 S가 있을 수가 없는 자리죠. 됐지? 그건 선생님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앞에 있고요. 관사. 그리고 뒤에 명사가 왔다는 소리는 사이에 형용사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더 적절하게는 이렇게 하이폰까지 주어져요.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니까요. two ways. 그냥 이렇게만 썼으면 복수니까 two ways 쓸 수 있는데 앞에 보이지 얘들아. 그리고 그 박스에 하이픈도 보이지. 그리고 뒤에 채널도 보이지 명사. 그러니까 이 같은 걸 썼다는 소리예요. 칠판 보실래요? 있고요. 하이픈 있고요. 뒤에 명사 있고요. 그러니까 명사 수식하는 요 자리가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형용사 자리니까 복수 명사인 s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정답은 two way라는 소리였어. 됐니? 그래서 정답은 셋 다를 만족시키는 게 몇 번인 거죠? 1번 하셔야 정상이란 소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27번 가십니다. 자, 27번에요. 각각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다 해석하겠습니다. For too long. 오랫동안 we have thought.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왔다. Common courtesy. 일반적인 관습이 demand. 요구한다. One person pays for everyone's meal.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식사값을 다 지불한다고 요구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쵸? 속칭 말하자면 한 명이 다 쏘기 이 문화잖아.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한 명이 다 잘 안 쏘죠? 특별한 날 쏘는 거지? 저 세대만 PD님도 그래요? PD님네도 지금 더치페이 하는 세대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게 같은 나이 레벨이네. PD님 몇 살이라고 하셨죠? 26살. 동갑 나이 때. 왜 비웃어? 근데 어쨌든 저만 하더라도요. 더치페이 하는 게 여러분들처럼 더치페이 하는 게 참 좀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나 햄버거 2,530원 이거. 넌 그러면 3,850원 이렇게 다 각각 이런 거 못하겠어. 그냥 내가 내면 다음번에 네가 사. 이런 문화가 익숙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용이 그거죠. 오랫동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왔다. Common courtesy. 일반적인 믿음이 요구한다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식사값을 내도록 요구한다고 믿겨져 왔다. 이건가 봐. 근데 얘들아 A1에 밑줄 쳐져 있는데 보니까 일단 for everyone's meal. 요건 괄호로 묶어버릴 수 있지. 그럼 일단 동사에 밑줄 쳐져 있는 거지. 그러면 요거 뭐 물어보는 것 같아? 소일치? 그래. 그러면 앞에 지금 주어가 one person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에 s를 붙인 거 A번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그치? 또 고개 끄덕거리고 앉아있어. 아이씨! 앞에! demand 동사 있잖아요. 맞죠? 앞에 suggest, insist, demand, order 등의 동사가 나오면 뒤에 종속절에는 시제일치와 상관없이 우리 뭐 쓰기로 했지? 동사 원형 쓰라니까 이 개새끼들아. 그러면 또 이제 내가 얘기하면 맞다. 또 이러면 또 한 발 늦었다고. 니네가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제가 더 불쌍한 게 이거를 아예 몰라서 틀리면 귀엽다니까요. 알면 되니까요. 알면서 틀리면 그게 더 열받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문제 적용 연습이 필요하다고 한 거라고. 항상 밑줄 쳐 있을 때 뭘 물어보는 걸까?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정답은 지금 A번이 나와야 정상이란 소리입니다. 그치요? 페이지가 아니라 뭘 써야지? pay 쓰셔야죠. 그치요? 그래서 그게 정답. 필기 내려놓으세요. 답 체크하는 건 나중에. 그러면 B번 갈게. This leads an embarrassing struggle. 이것은 꽤 당황스러운 투쟁을 이끈다. 그랬어? 뭐해? Who will pay? 누가 돈을 낼 것이냐에 대해서 꽤 당황스러운 투쟁을 이끌어낼 수 있다. Of course. 물론 each person 각각의 사람은 is expected to pay one by one. 한 명씩 순차적으로 돈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된다. But the order, 그러나 그 순서는 is not always clear. 항상 명확하지 않고 this may make the others angry.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다. 그렇잖아. 나 좀 봐볼래? 내 셋이 다녀. 근데 여러분들처럼 더치페이가 아니라 한 명이 다 내야 돼. 내가 요번에 돈가스 쌌어. 그러면 다음번에 얘가 써야 되잖아. 그 인연이 돈을 안 내. 그게 얘가 내야 되잖아. 그럼 다시 내 차례인데 열받잖아. 근데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열은 받죠. 근데 또 내가 요번에 돈가스 쌌거든. 얘가 풍선껌을 사. 짜증나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embarrassing struggle. 자, 약간 당혹스러운 투쟁을 이끌 수도 있다. 그랬네. 그러면 B번에서 묻는 건 뭘까? 감정형용사죠. 감정형용사로 보셔도 되고요.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분사라고 보셔도 되고요. 당황스러운 투쟁. 투쟁을 당황스럽게 하는 거니까 능동에 ing를 쓴 거 잘 쓴 것 같아. C번 갈게. 이것은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 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제 봐봐. 수일치 괜찮지? 이치니까 단수동사 쓴 것도 괜찮지?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것을 예상한다가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동태 쓴 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아야. 내려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D번이요. D번에 보니까 meals costs are constantly rising. 식사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so paying for everyone's meal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식사값을 한꺼번에 at one time 한 번에 내는 것은 is often too hard.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건가 봐. 그러면 D번에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 뭘까? rise 동사 아닐까? 가격이 오르다 해야 되니까 자동사 쓸 거야? 타동사 쓸 거야? 자동사 쓰셔야죠. 맞지? 자동사에 오르다에 진행형 시제 쓴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A번부터 D번까지 우리 지금 한번 완성해 봅시다. A번에 뭐라고 쓰실 거예요? demand, should 동사 원형 그거 쓰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B번에는 분사라고 써두실래요? 아직 감정영역사 말고 분사는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분사는 배운 다음에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C번은요. each가 나왔으니까 every나 each 다음에 단수명사에 단수 동사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수일치로 보셔도 되고 혹은 수동태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D번에는 아까 말했던 rise 동사. 가격은 오르다 해야지 올리다가 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동사 rise 쓰라고 했던 거. 됐니?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게 정답 A번. 2번이 정답이었겠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결국엔 이게 뭐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는 걸까? 더치페이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는 거지 본문 내용이. 근데 더치페이라고 하는 것도 콩글리시인 건 알고 계시죠? 더치페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는데? Go Dutch 뭐 이렇게 말하거나 일단 더치페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건 이제 어법이랑 번외의 문제인데 우리 각자 내자 할 때 Let's Dutch Pay 그러면 진짜 촌스러운 영어 Let's Go Dutch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더 좋은 건 정확하게 Let's split the bill 이러면요. 우리 계산서를 찢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반씩 각자 부담하자 이래야 돼. 왜 더치페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더치라고 하는 게 어디 나라야? 네덜란드 얘기하는 거죠. 네덜란드인데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영국이랑 원래 네덜란드랑은 옛날부터 역사적인 감정이 제일 안 좋아요. 영국이 옛날엔 유럽의 굉장한 강대국이었잖아요. 아 오늘 필기 엄청 해대네. 굉장한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강대국이었는데 이놈의 새끼들은 섬나라니까 유럽을 침략하려면 어디론가 침략해서 육지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영국에서 들어가기가 가장 좋은 게 오른쪽 가면 바로 프랑스야. 프랑스도 강대국이었단 말이야. 밑으로 내려가자니 이탈리아 있고. 그 가장 만만한 게 네덜란드였어요. 그래서 영국이 맨날 전쟁에서 어디로 유럽으로 들어가려면 네덜란드만 치는 거야. 그 네덜란드 입장에선 좋겠니 나쁘겠니? 나쁘겠죠. 그 영국은 맨날 네덜란드를 좀 이상하게 좀 핫바리로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감정이 안 좋은 것처럼 영국하고 네덜란드도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영국에서 왜 우리가 신사의 나라 이렇게 부르잖아. 영국에서 돈 계산할 때 우리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세대 말고 옛날 저 세대처럼 더치페이 말고 한 사람이 다 쏘는 문화였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말은 요즘 것들은 이런 말 있잖아. 근데 어르신들이 요즘 것들을 보니까 다 또 몇 프랑, 몇 센트, 몇 파운드 그러면서 자기 것만 내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런 경우 없는 놈들. 저거 그리고 좀 내주면 어때가지고 저런 놈들은 다 네덜란드로 보내. 이게 Go Dutch가 결국 각자 부담하라 라는 표현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Let's Go Dutch 이 말은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여러분들 이 말을 쓰면 되게 안 좋은 국민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싸리 Let's split the bill 이게 쓰는 게 가장 정통 영어예요. 미국에서는 Let's go Dutch 이거 흔하게 많이 써요. 근데 영국이나 네덜란드 자체에서는 그 말을 안 써요. 서로 국민감 우리도 쪽발이 새끼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욕하는 거랑 똑같잖아. 일본에서도 우리 막 조센징 막 이러면 우리도 기분 나쁜 것처럼 그런 나라에서 쓰면 안 된다고. 아싸리 let's split the bill 이것도 안 하려면 let's 50-50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반반씩 내자 이렇게 그치? 어쨌든 그럼 28번으로 넘어갑니다. 28번 보니까요. A번 좀 보실래요? A번에 선택지를 보니까요. 시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치? 과거 시제도 있고 현재 시제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태인 것 같기도 해요. 비동사 PP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어쨌든 동사예요.
B번에 보니까 were done이냐, had been done이냐, were done이냐, 요것도 시제, 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지? 그러면 A번부터 한번 가볼게. 자, A번 있는 저는 박스만 보겠습니다. Hill suggested that the price for the people to pay for handling letters at the post office 따라라라. 사실은 A번의 문장이 길지만 이건데 Hill은 이렇게 suggest 했다. price, 가격, for people to pay,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 for handling letters, 편지를 붙이는데 at the post office, 우체국에서 편지를 붙이는데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는 가격은 반드시 줄여져야 한다고 suggest 했대. 그럼 여러분들아 일단 묶을 걸 좀 묶어볼까? price 다음에 for people to pay 묶어볼래 같이? 네, for people to pay 묶을 수 있죠. 전치사니까요. 그 다음에 또 for handling letters 요것도 묶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에 at the post office 요것도 묶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나면 주어가 the price잖아요. 가격은 내리는 거니 일단 내려지는 거니? 내려지는 거지. 수동태를 써야 될 것 같으니까 3번이나 4번이지. 근데 본문에 거기 suggest 좀 봐봐. 이제 펜 내려놔. suggest가요. 지금 힐이 뭐라고 suggest 했냐면 편지 붙이는데 붙이는 그 돈 가격이 반드시 줄여져야 한다고 제안한 거야? 보여준 거야? 제안한 거겠죠. 그치? 제안하다의 뜻이니까 시제일치 해 말어? 시제일치 안 하죠. 시제일치 안 하고 뭐 써야지? should 동사 원형 써야지. 근데 원형 쓴 걸 보니까 1번, 2번은 아니라고. 3, 4, 5 셋 중에 하나인데 수동태잖아요. 가격이 자기가 내리는 게 아니라 절감되는 거잖아요. 수동태니까 정답은 몇 번 돼야겠니? 3번, 4번 둘 중에 하나지. 그지? 그리고 나머지 B번. He thought that 그는 생각했다. If this 따라라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붙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대. 그러면 B번에서 묻는 게 뭘까요? 가정법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붙일 것이다. 그러면 뒤에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 썼지? 가정법 뭔 시제 쓰라는 소리니? 과거 시제 쓰라는 소리지. 그러면 3번하고 4번 중에 정답이 뭐겠니? 3번이 정답이겠네요. 됐어요? 넘어가십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29번 갑니다.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그랬네요. 저는 답만 한번 찾아볼게요. A번 좀 보세요, 얘들아. A번에 there are a lot of drugs 했지? 요걸 뭐 물어봐? 수일치 묻는 거네. 바로바로 나와야지, 그치? 수일치 묻는 것 같아. 쓰려면 조그맣게 한 구석탱이에다 쓰세요. 네, A번에 수일치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 A번에 수일치 잘 썼는지 못 썼는지부터 일단 확인해봐. There are. 누구랑 수일치 시키기로 했지? 뒤에 있는 주어랑. 뒤에 있는 주어가 누군데? A lot. 이거 아니잖아요. 분수, 비율,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 나오면 진짜 주어가 누구랬는데?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drugs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there are 쓴 건 잘 썼어? 못 썼어? 잘 썼어요. A번 pass. B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보기에 A번 들어간 거 틀렸습니다. 1번, 2번 탈락. B번 좀 한번 가볼래? B번. They may make you feel sleepy 또는 slow down your reactions. B번 뭐 물어보는 것 같아? 난 찾았는데. 네, 사역동사 구문입니다. 그쵸? 그러면 B번에다가 사역동사라고 쬐끄맣게 써놓고요. 사역동사 다음에 저 좀 봐봐. 나올 수 있는 매뉴얼 다 대봐. 뭐 나올 수 있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지. 또는 PP도 올 수 있지. 투부정사가 오는 새끼가 있긴 있었지. 누구였니? 개동사만. 그것도 어떨 때만? 능동 목적어일 때만 그런 거잖아. 근데 어쨌든 B번에 make 동사인데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B가 틀렸죠. 그러면 A는 아니고 B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A씨 3번. 너무 쉽게 찾았잖아. C번은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 등위 접속사 병렬구조라고 써두세요. 아직 병렬구조 안 배웠는데요. 앞에 to work 써서 뒤에도 to drive 쓴 거 맞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2번 볼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답이 3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번도 틀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2번은 뭔데? Lots of doctors suggest.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suggest 했다. 너 보고 먼저 약을 먹기 전에 주의사항을 읽으라고 suggest 했대. 그럼 요게 suggest가 무슨 뜻이야? 제안하다. 제안하다니까 시제일체 해 말어? 안 하고 뭐 써야지? should 동사 원형 써야지. 근데 미쳤다고 투부정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정상입니까? should read. should를 생략하더라도 read를 써야지. 됐지? 그러면 A, B, C, D, E 네가 감으로 푼 거 아니지? 정확하게 맞춰서 뭘 물어봤는지 왜 맞았는지 찾았으니까 정확한 정답이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저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드디어 동사편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동사의 이 챕터에서 배웠던 게요. 동사, 조동사,
조동사 시제 개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대과거 뭐 이런 거, 시간 조건 부사절, 그리고 시간 조건 부사절 중에서 가정법,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한 거 우리 시제 일치 불일치요. 시제편을 다 정리했어요. 됐지? 그러면 내가 몇 개 물어볼게. 어떤 동사들이 나오면 무조건 종속절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써야 된대? suggest, insist, demand, order. 꼭 그 뜻 아니어도 뜻이 제안, 요구, 주장, 명령이면 되는 거지? 근데 얘들아 suggest가 제안하다 했던 말고 뭐도 있었어? 보여주다, 암시하다. 그럼 그 새끼는 시제일치 해 말어? 해야지. 그치? 제안하다 했듯일 때만 시제일치 안 하는 거잖아. insist로 두 가지로 나뉘었었지. 뭐라고? 뭐뭐 하자 또는 뭐뭐 하라. 권유의 의미가 있을 때랑 뭐뭐 했다고 제안하다 했듯일 때랑 둘 중에 시제일치 하는 게 뭐였죠? 뭐뭐 했다고 제안하다면 시제일치 하셔야죠. 뭐뭐 하라고 주장하다면 시제일치 안 하고요. 맞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사편 갈 거거든요. 예습할 수 있으면 예습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복습. 알겠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